자, 이제 일품 등차등비설 중에서 자, 좀 난해한 문제를. 근데 등차등비는 사실은 개념이 되게 간단한 부분이라 사실 이제 문제 중에 어려운 걸 찾으려고 선생님들 앞에서 문제를 푸는데 지겨워도 죽는 줄 알았어요. 20년째 등차등비를 한다 생각해봐, 니네는. 생각해보시면 그 뭐가 어려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보고 쉬운 거 어려운 거 다 이거 하나씩 살펴보고, 근데 앞에는 뭐 사실은 되게 무난하게 진행이 되다가, 자, 첫 번째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사실 이제 기본 문제는 안다 생각을 할게. 기본 문제. 예를 들어 12번 같은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잠깐 한번 볼까? 자, 69페이지에 12번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일단 SN이 자, 3n제곱에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이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 문제를 선생님이 픽한 이유가 뭘 것 같아? 얘기해봐. 왜 내가 이 문제를 골랐을 것 같아? 그래, 상수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n 대신에 n- 집어넣어서 S형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항 따로,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 일반항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불편한 문제인 거죠. 됐고, 자,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항과 같아서 3 빼기 4 더하기 1이라 해서, 그럼 4에 4 빼니까 얘는 0이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AN이 자, SN에서 자, SN-를 빼니까, 그럼 여기는 3n 제곱에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이라는 놈에서 n 대신에 n- 대입한 3n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n 빼기 1의 더하기를 빼. 그래서 샤샤 하시면 자, 6n에 빼기 7이 바로 일반항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야, 이 수열, 어떤 수열이냐면 A 2n 빼기 1이라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그럼 n 대신에 1 대입하면 A1, n 대신에 2 대입하면 A3, n 대신에 3 대입하면 A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9번째 항이 등장하는 총 요 10개의 합을 지금 현재 계산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다 여기는 일반항을 써도 상관없지만 요거 따로, 안타까운 거죠. 같이 해도 끼고 싶은데 못 끼고, 얘는 따로 0으로 계산해 주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시그마로 나올지 등차로 나올지 등비로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이 주제는 상당히 수열에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파트인지 모르면 반드시 나온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정리해봤고 넘어가세요. 기본은 없어요. 쭉 없어요. 뭐 풀 게 없다가, 자, 이제 72페이지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72페이지. 자,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자, 몇 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볼 거냐면 3번 문제를 잠깐 볼 건데, 자, 3번에 보시면 뭐래냐? 야, 이거 자, AN의 역수 이 친구가 공차가 자, 12분의 1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나 말고 나의 역수가 등차 수열.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 원료로 치면은 이제 조화 수열이라 해서 원래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것들을 배우지만, 근데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고 교육과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름도 빠졌고, 이거는 그냥 나온다면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의도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항이랑 몇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몇 대 몇이냐면 자, 5대 3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편의상 AN의 세 번째 항인 A3을 그냥 5K, 그 다음에 A5를 몇 K, 자, 3K라 놓고, 그럼 이 친구를 나열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AN 분의 1, 두 번째 항은 A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A3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은 A4분의 1이고, 다섯 번째 항은 A분의 1일 텐데, 이 수열을 지금 현재 나열해보면 요것이 바로 뭐다? 공차가 12분의 1인 등차수열이 되더라. 그러면은 야, 세 번째 항이 5K분의 1이 있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5K분의 1일 거고, 그럼 다섯 번째 항의 역수는 자, 3K분의 1일 텐데, 자, 이 친구의 공차가 1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12분의 1을 더해야 6분의 1을 더해 주셔야 바로 원하는 3K분의 1을 나오는구나. K가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K 값이 뭐가 나오냐? 5분의 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K가 5분의 4라는 얘기는 이 친구는 4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친구는 5분의 12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친구가 4라는 얘기는 이 친구가 4분의 1이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고 12분의 1이 되고 12분의 2가 되고, 자, 이 친구는 바로 1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구나. 자, 역수가 이런 값을 갖기 때문에 A1의 값은 12, 다시 A2의 값은 6이다. 뭐 이렇게 뭐 역수로 만들어 준 다음에 등차를 문제 해결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조화라는 특별 이름을 뭐 지어줄 필요까지는 없다.
지어줄 필요까지는 없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뭐 6번은 사실은 우리 올류에도 사실은 있는 문제라 뭐 이 정도는 그냥 니네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나마 6번이 좀 골 때리니까 6번 잠깐 한번 볼까? 야, 봐봐.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등차등비 문제가 은근 좀 쉬워 보이면서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현재 A, 여기 B, 여기 C. 자, 보세요. 전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등차수열이래. 전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 B가 등차수열이래. 그래서 내가 편의상 이 길이를 A라 하고 이 길이 B라 하고 이 길이 C라 할 텐데 잘 들어.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뭐가 성립하게 되냐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이런 관계 성립 하나 하고 등차라는 걸 이용해서 식 하나를 더 세워주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전체 노란색 삼각형하고 자,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데 자, 넓이는 니네 이거 다 닮은 건 알지? 이게 왜 닮아가지고 뭐 이거 제곱은 이거고 이거네 뭐 이거 제곱은 이거네 막 이런 거 하잖아. 다 닮았단 말이지? 여기 있는 삼각형이나 여기 있는 삼각형이나 전체 삼각형이나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길이 제곱의 넓이가 비례하다 보니까 그럼 사실은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빗변의 길이 A를 기준으로 A제곱의 K라고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A제곱에 비례한다.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빗변의 길이 제곱에 어떠한 K를 곱한 A제곱 K.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 너는 빗변의 길이가 B네? 빗변의 길이가 B니까 이 친구의 넓이는 B제곱의 K라고 넣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이 도형의 넓이는 C제곱의 K라고 넣을 수 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순서대로 등차인다 했으니까 가운데 거, 자, 이 B제곱의 K가 양옆의 거의 합인 A제곱의 K하고 자, C제곱의 K하고 그럼 K 날라가니까 결과적으로 2B제곱이 사실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었다. 쉽게 말해 자, 빗변 길이 제곱이 그냥 넓이다라고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뭔데? BC분의 CA. 자, BC라고 하는 A분의 CA라고 하는 B의 길이인 자, A분의 B가 궁금하냐? 그럼 C가 안 궁금한 거지? 자, C 대신에 뭘 집어넣자? 이 친구를 집어넣어 보자. 자, 넘어간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집어넣어 주시고 그럼 3B제곱이 뭐가 되고 A제곱이 되고 그래서 A제곱분의 자, B제곱이 자, 뭐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계산하면 2A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분의 B제곱이 자,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루트 3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유리화하면 답은 나오는데 자, 여기는 C제곱 대신에 A하고 B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C제곱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대입해서 넘겨서 정리를 해줬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중에도 좀 독특한 게 있긴 있지만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개인 질문 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13번 볼게요. 13번. 자, 뭐 이런 건 좀 또 한번 풀어보라고 시간을 살짝 뭐 주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볼 때 준다 해도 니네가 별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자, 지금 현재 13번 문제, 이것도 기출문제 중에 하나고 자, 좀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한번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다른 문제 풀 때 야, 지금 현재 이 AN이라는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 이 단원이 등차등비라 해서 AN을 등차등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랜덤한 어떠한 AN이라는 수열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수열의 n번째 한가집을 SN이라 했을 때 자, 루트 SN 더하기 루트의 자, SN 빼기 1이 자, AN이 성립하고 자, 첫 번째 항까지 합이 1이 된다면 자, 과연 10번째 항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독특한 문제이기도 하고 자,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길. 자, 여기 잠깐 봐봐. 야, 여기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거 빼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지금 루트도 씌고 있고 더하기도 있으니까 사실 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마땅치 않고 저희는 좌변인 루트 SN 더하기 루트의 SN 빼기를 그대로 두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N을 거꾸로 SN 마이너스 SN 빼기 1로 이렇게 변신을 시켰어요. 물론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 성립을 하는 거겠지? 근데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이 오른쪽이 멀쩡히 사실은 SN 빼기 1이지만 얘를 뭐로? 인수분해 갈 수 있어. 루트 SN 더하기 루트 SN 빼기 1과 그리고 루트 SN 빼기 루트 SN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가능하고
근데 이런 생각 어떻게 하냐?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 요거로 양변 나눠주시면 1이 바로 루트 Sn 빼기 루트의 Sn-1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n 대신에 1부터 쭉 대입해서 뭐 더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자, 우리 이걸 하나의 어떤 수열로 생각을 하시면 자, 나의 n번째 항과 내 앞에 있는 이 친구의 차이가 1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루트 Sn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S1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Sn은 바로 초항도 1이고 공차도 1인 n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구나. 물론 지금 하는 모든 과정들은 다 2 이상의 자연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 Sn이 자 n제곱이고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10번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얘는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날려버리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10번째 항까지야 100에서 9번째 항까지는 81을 날려주시면 바로 19가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기출문제 중에 또 유명한 문제니까 자, 니네가 미리 좀 고민해보고 설명을 들어야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텐데 난 분명 기회를 줬고 자, 궁금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긴 풀었지만 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한번 직접 해결해 보시면 뭐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쭉 넘어가요. 자, 사실은 여기는 뭐 등차 등비 개념 자체가 야, 니네 등차가 어려워? 등비가 어려워? 어때? 응? 등비가 어려워? 근데 등비가 오히려 계산이 제한적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비는 많이 응용을 못해. 등비는. 근데 등차는 개념 자체가 더하기 개념이라 더하기를 쓸 수 있으면 다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등차 등비 중에 내가 볼 때는 등차 부분이 더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없어. 질문할 게 없다가 자, 27번 문제. 자, 돈에 관련된 세 가지 문제만 설명하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순위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27번 문제 보세요.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봐봐. 내가 사고를 안 내잖아.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깎아줘요. 아, 너는 사고를 안 내는 조심히 운전하는 친구구나? 그럼 내년에 내가 보험료 깎아줄게. 몇 프로 깎아주냐? 5%를 깎아준대요. 근데 사고가 나면 바로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 이놈은 운전을 그지같이 하는 놈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 보험료가 몇 프로? 10%가 인상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돈을 10년 동안 냈거든? 근데 처음에 7년은 무사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가 마지막 2해 동안에 사고가 났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운전한 기간이 딱 10년 동안만 운전했기 때문에 여기 잠깐 볼까? 자,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딱딱딱 해서 얘가 10년 동안 총 10번의 돈을 집어넣는데 근데 여기서 일단 니네가 먼저 주의해야 될 건 마지막 연도에는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10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10년째 얼마 보험료 내도 여기서 사고를 냈냐 안 냈냐는 11년째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거지 여기 당연히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기는 뭐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건 상관없고 자, 사고가 난 건 언제? 마지막 2해 동안 그래서 1년부터 7년까지는 무사고로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좋아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2해 사고를 냈을 때 내가 내게 되는 전체 보험료의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최초에 납입한 보험 금액이 얼마냐? 100만 원을 냈대요. 100만 원. 자, 사고 안 났네? 그럼 보험료 깎아줄게. 몇 프로 깎아준다? 5% 깎아주니까 이때 내는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100 곱하기 0.95가 되게 돼요. 근데 또 사고가 안 났어요. 그래서 3년째 내는 이 사람이 내는 보험료는 바로 얼마냐? 자, 100 곱하기 자 0.95의 제곱이 바로 이 사람이 내는 보험료다라고 볼 수 있겠지. 야, 봐봐. 세 번째 기간에서 내는 돈이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7번째 기간에서 내는 금액은 당연히 6제곱. 그래서 100 곱하기 자 0.95의 6제곱이 자 7년째 내는 금액이고 자 8년째 돈을 더 냅니까? 더 많이 냅니까? 조금 냅니까? 아니에요. 사고가 8년째 낸 거기 때문에 7년째까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때도 다시 한번 할인을 받은 자 100 곱하기 0.95의 7제곱 이렇게 계산하다가 자 이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가 금액이 늘어난 금액을 내게 되는 이런 뭐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래니? 야, 100 곱하 0.9의 7제곱을 0.7로. 이 친구를 7로, 0.7로 계산을 하라 했으니까 요 금액가 얼마?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그럼 이제 이 다음은 여기에 몇 프로가? 10%가 인상된 77만 원. 그럼 77만 원 다음에 이때는 얼마일까요? 자, 77만 원 곱하기 그냥 1점이라 적어둘게. 산수 계산 니네가 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3개는 그냥 손으로 계산해 주시고 나머지 7개 항을 뭘로? 자, 등비수열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100으로 시작을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0.9를 곱하고 있구나. 0.9를 곱하고 있구나. 0.9를 곱하고 있구나. 자, 요거 3개는 손으로 계산해 주시고 나머지 7개는 등비수열 합공식에서 자, 여기에다가 요거 3개 더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도 나오게 된다. 뭐 물론 이제 해설은 여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8개 항을 묶어가지고 계산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계산하기 편한 자, 7개까지만 계산해 주시고 나머지는 손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 요것도 기출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길 바래요. 자, 밑에 있는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는 또 어떤 문제냐? 자, 28번은 니네 근데 돈을 저금하는 방식이 2개인 거 혹시 알아? 할부하고 연금의 현가는 선생님 생각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혹시 학교 선생님이 이거 이제 등비 들어가면 선생님 뭐 연금이나 아니면 할부 같은 것도 나오나 한번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물어봐. 혹시 학교 선생님이 나온다 하면 또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내면 안 되는 거라 난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자, 우리가 돈을 저금하는 방식이 적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어. 근데 요거 2개는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정기금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이거를 은행에 딱 짱박아 둔 다음에 1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걸 정기예금이라 해. 정기예금. 기간을 정해놓고 예금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의대랑 맡겼으니까 이거 한 뭐 700만 원 누구 빌려주고 200만 원 어디다 투자하고 해서 돈 불려가지고 이렇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뭘 한다? 정기예금. 돈 한번 빡 집어넣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돈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적금은 뭐냐? 매달 집어넣는 거야, 매달. 오늘 10만 원, 오늘 10만 원, 오늘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나눠서 저금하는 걸 적금이라 하고 요걸 뭐라 한다? 정기예금. 왜냐면 이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둘 중에 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금하는 방법 2가지를 설명을 한 거야. 이건 상식이야.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 상식이에요. 정기예금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은행에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돈을 집어넣고 계속 지켜보는 거. 적금은 매달 또는 매년 돈을 집어넣는 걸 적금이라 해요. 자, 이제 28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상당히 많은 기간들이 지금 저한테 주어졌어. 뭐냐면 선생님 2020년 01월에 이 이야기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때 매월 1월 초부터 얼마냐면 2024년 12월 초까지 매달 얼마씩 돈을 집어넣냐면 자, 매달 같은 금액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10만 원씩을 집어넣는데. 자, 여기 봐. 첫 번째 기간이 시작할 때 10만 원을 집어넣고 두 번째 2020년 02월이 시작하는 시점에도 10만 원을 집어넣고 그 써있듯이 2024년 12월 자 2024년 12월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도 10만 원까지 돈을 이렇게 집어넣겠다라는 게 일단 이 문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 자, 그 다음 나 조금 볼게. 자, 이제 2025년 됐어요. 더 이상 돈을 집어넣지 않고 2031년 12월 말에 자, 언제? 2032년 얼마냐면 2031년 자 12월 말에 이 금액들을 전부 다 찾아버리고 싶은 거야.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원리합계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돈을 쭉 넣는 게 아니라 돈을 넣다가 중간에 끊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정기예금처럼. 자, 처음엔 적금 테크 타다가 돈이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 그만 돈 집어넣고 이 지금 집어넣은 돈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려워 보이지만 자, 2단계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집어넣는 이 페이지 1 첫 시계는 적금을 지금 붓고 있는데 기수불이니 기말불이니? 기수불이지? 그럼 기수불이 기말불하고 차이점이 뭐지? 이제 마지막에 낸 돈도 이자를 받아요. 자, 지금 현재 이자를 몇 프로 준다냐면 처음에는 월 이자를 몇 프로 주냐면 1% 주다가 여기는 연 이자를 10% 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거든. 월 이율이 1%였다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마지막에 낸 돈도 이자를 받기 때문에
1.01 먼저 곱하고 시작하시고 자 그래서 총 몇 개월 동안 야 근데 사실은 1.01에 60승이 지금 현재 문제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60번 집어넣었을 테지만 세보면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그럼 총 5년 동안 총 60번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1.01 마이너스 1에 1.01에 60승 마이너스 1이 일단 이때 금액의 가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2024년 12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몇 년이 왜? 얘는 지금 현재 연이율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난지 볼까? 자 20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몇 년? 자 7년이 전에 지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1.1의 몇 제곱? 7제곱을 곱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전체 원리합계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 은행에서 사실은 계속 있었던 일이지만 자 저금이 끝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요 돈의 가치를 환산해서 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금액을 은행에 7년 동안 정기 예금으로 부어놨었다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자 밑에 있는 29번 문제는 그냥 얘기할게. 페이크야 이거. 29번 문제는 이자율만큼 증액되는 금액을 집어넣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액이 다 같아진다는 원리합계를 가장한 페이크 문제라 요거는 아마 얘기 한번 했었으니까 본인이 한번 직접 해결해 보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수능형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형 문제에서도 사실은 선생님이 문제를 보니까 일단 뭐 기출문제 좀 보이고 좀 약간 어려운 문제 좀 보이긴 보는데 세 가지 문제만 한번 설명해 볼게. 자 2번하고 4번하고 12번 문제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하고 자 짧게 쉬는 시간 한번 가진 다음에 자 시험 한번 또 마찬가지로 보고 내려가서 이제 수열합 보고 그렇게 할게. 자 2번 문제 볼게요. 첫째 항이 1인 수열 AN과 첫째 항이 24인 수열 BN에 대해서 1 더하기 A. 근데 이 문제는 기출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좀 어려워. 경우도 나눠야 되고 그래서 한번 선택해 본 거야. 자 1 더하기 A하고 2 더하기 A하고 자 이런 식으로 2 더하기 A2 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자 이렇게 구별을 좀 합시다. 우리가 A1이 얼마야? 자 첫째 항이 1인 수열 AN이니까 요거에다가 자 첫째 항이 24인 B니까 요건 현재 24인 이런 상황인데 자 1 더하기 A1 자 2 더하기 A2 해서 M 더하기 AM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 빼기 B1 자 2 빼기 B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N 빼기 BN까지가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를 이루고 있대요. 자 근데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야 M 더하기 B5의 최소값을 현재 계산해 달라. 자 어떠한 의미를 잠깐 한번 볼게. 야 얘가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인데 지금 여기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숫자도 지금 현재 공차가 정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N이라는 이 수열의 공차도 뭐가 되냐면 반드시 정수가 돼주셔야 돼. 근데 지금 현재 B1 값이 24이기 때문에 자 요거의 값은 마이너스 23이고 과연 여기에 몇 개의 공차를 집어넣어서 이런 형태의 넌 초합장이니까 이 식은 또 2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M에 관한 관계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봐. 여기다가 공차 하나를 더한 거야. 하나를 더했더니 번호가 2인 거야. 그럼 M-1개를 더해야 이게 되는 거야. M-1개. 그럼 M개를 더해야 이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자 M개의 공차를 더했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23이 돼서 M하고 D를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25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열의 번호인 M값은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공차가 정수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도 정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얘로 만들어질 수 있는 M과 D의 조합은 총 3가지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약수가 1과 5와 25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생님 M값이 1일 때 D가 마이너스 25일 수도 있는 거고 N값이 5일 때 D값이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 거고 자 N값이 얼마일 때 25일 때 D값이 보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3개의 결과들을 다 비교해서 그 중에 요것이 가장 작아지는 걸 니네가 이제 골라주시면 돼요. 다른 애건 마무리 짓지 않고 선생님이 요 색 중에 2개만 보여줄게. 자 1번, 2번, 3번 중에 골라봐. 몇 번? 2번. 자 요 경우 한번 잠깐 보자. 이건 뭐냐?
자, n 값이 5고 d가 마이너스 5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b5를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해. 자, 갈게. 야, 지금 이 숫자 총항이 인데 이 놈, 그냥 이게 나열하다가 5-b5란 놈도 분명히 이 수열에 나타나게 될 텐데 얘가 전체에서 몇 번째 항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 이게 지금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n번째 항이고 요게 m 더하기 1번째 항이고 m 더하기 2번째 항이니까 이 친구는 전체 수열의 입장에서 보자면 m 더하기 5번째 항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시 전체적인 수열에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n 플러스 5번째 항. 근데 n 값이 지금 현재 5기 때문에 요거 몇 번째 항이다? 10번째 항이다. 그래서 여기에 9개의 공차를 더해줘야지만이 바로 10번째 항인 5-b5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좀 어려운 얘기? 다시. 자, 전체적인 수열에서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b5를 구하기 위해서 5-b5라는 수열이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이 친구가 전체에서 몇 번째일까? 첫 번째, 두 번째, n번째, n 플러스 1번째, 2번째, n 플러스 5번째 항. 그래서 그냥 일반항 공식 쓴 거예요. 자, 초항에. 자, 몇 개? n-1개. 자, n 값이 5면 이 친구는 10번째 항. 그래서 9개의 공차를 더해줘야 바로 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b5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요거 볼게요. 자, 그러면 2에다가 마찬가지로 몇 번째 항이니? n 플러스 5번째 항인데 n 값이 25니까 이 친구는 30번째 항. 전체 수열의 30번째 항. 그래서 29개의 공차 마이너스를 더해줘야 바로 5-b5가 되게 되는구나. 이건 니네가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답 구하신 다음에 이 중에 가장 작은 걸 찾아주시면 돼. 어떤 게 제일 작은지는 얘기 안 할게. 니네가 한번 직접 좀 이해해보시고. 근데 이게 왜냐? 부정방정식이라 하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열의 이 번호가 자연수기 때문에 봐서 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푸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것들도 수열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길 바래요. 자, 이제 두 가지만 합시다. 자, 몇 번이냐면 4번 문제를 좀 보자고. 4번. 4번 너무 쉽죠? 힘도 F냐고? 4번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 자, 정리 나름대로 해주시고 요거 하고 하나만 더 한 다음에 잠깐 쉬고. 자, 오늘의 두 번째 시험. 오늘 보는 시험지도 그 보인고 탑반 애들은 한 20 몇 명 중에 한 7, 8명은 다 받았다 하더라고. 잘하나 봐. 잘하나 봐. 어? 근데 그 생각 살짝 좀 했어. 뻥 아니야? 또 이게 또 그 선생님이 딱 이렇게 보인고 탑반에 또 이게요. 이게 딱 이게 프라이 딱 있어가지고 봤더니 뭐 한 7명 다 맞던데 뭐 이러실 수도 있지 않냐. 그 생각 나도 하긴 했거든. 근데 굳이 그러실 분도 아닌 것 같아서. 나도 그러지 뭐. 이번에 봤는데 우리 한 반 정도가 다 맞았다고. 구라치려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한 얘기고. 야, 봐라.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그러면 A에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냐면 D, 2D, 3D, 4D 같은 놈들이 자, 초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AN. 그래서 이 친구의 일반항 AN은 바로 뭐다? N 곱하기 D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등차 수열 잡아봤어요. 근데 B에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자, B엔 밖에 너의 첫 번째 항, 너의 두 번째 항, 너의 세 번째 항에서 너의 n번째 항까지 더한 다음에 걔를 n으로 나누겠다.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숫자가 야, 이거 봐봐. 1D, 2D, 3D, ND거든? 근데 1부터 n까지 합이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D만 곱해주면 되고 근데 걔를 n으로 나눴으니까 약분돼서 바로 B에는 또 마찬가지로 n에 관한 1차식인 자, 2분의 D 곱하기 n 더하기 1이 바로 Bn이 된다. 뭐까지는 뭐 등차 결합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AN 구해줬고 그거에 n번째 항까지 합을 연결해요. 그냥 뭐 문제 나와 있는 정의대로 그냥 다 계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이후는 문제마다 달라. 자, 지금까지 나오는 요 표현들이 좀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고 이 다음부터 물어보는 건 그때그때 다른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뭘 얘기했냐면 자, 새로운 어떤 SN이란 수열을 정의를 했어. 합 아니야. 누구도 합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 자, 있네? 미안해. 자, 수열 CN의 등차수열. 자, 수열 CN의 자, 합에 해당하는 자, SN은
바로 AN과 자, BN을 곱해라. 그럼 SN, BN 곱해. 그럼 저 친구는 D 곱하기 N, D 곱하기 N. 이 친구는 자, 2분의 D 곱하기 N 더하기 1.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D 제곱에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바로 SN이고 자, 이놈이 어떤 수열의 합이래요. 자, 어떤 수열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합이래.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N-1 집어넣어 빼주면 뭐 구할 수 있어? CN 구할 수 있지? 근데 딱 봐도 알겠지만 이 친구가 1부터 N까지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CN은 바로 D 제곱 곱하기 N이구나. 그러니까 D제곱, 2D제곱, 3D제곱, ND제곱 곱해줘야 이게 되니까 그래서 바로 CN이 D제곱 곱하기 N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C의 5번째 항에서 C의 2번째 항을 뺀 것이 48이라 얘기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D가 계산해 주시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2번 기출문제. 내가 지금 풀어주는 건 어렵거나 기출문제 중에 좀 자주 보이는 거 설명하는 거니까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는 이 농작물 피해량이 아니고 내게 알기로는 아마 석유의 소비량인가 그걸로 나왔던 문제 같은데 자, 문제 잘 봐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충이 있어서 병충, 나쁜 벌레 병충, 비흉충이죠. 근데 2013년부터 이 농작물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그 전년도까지의 피해량은 전체를 합한 거를 그 해에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달력을 좀 만들어 볼 텐데 자, 2013년 있었는데 이제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느냐? 보세요. 그 전년도인 2012년까지 받은 전체 피해 양을 이때 받는 거야. 그 2014년에는 자, 2013년까지 받았던 전체 피해량을 또 받는 거야. 기하급수로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선생님 자, 우리가 자,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약품이 개발이 돼서 자, 2019년에는 자, 2019년의 피해량은 전년도인 자, 2018년도와 같은 양만큼의 피해를 받았고 자, 2020년부터는 그 양의 2분의 1. 왜 약이 개발이 됐으니까? 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돼서 마지막에 몇 년도까지? 2024년도까지의 자, 전체 피해량은 자, 2012년까지의 전체 피해량을 A라고 하겠대. 이거에 몇 배냐고 했으니까 그냥 편의상 A라 두고 자, 봐봐. 그럼 이때도 A만큼의 피해를 받을 거야. 근데 2014년 입장에서 보자면 그 전까지 피해 받은 양이 전체가 2A다 보니까 이때 2A만큼의 피해를 받겠지. 그럼 2015년에는 이 전까지 입은 피해량이 4A니까 그 이때는 또 4A. 그래서 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2016년도 8A, 2017년도 16A, 그러다가 2018년도에 32A만큼의 피해를 받고 약이 개발돼서 유지 32A. 그 다음에 2020년 자, 근데 이게 연수가 많지 않으면 나열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2020년, 2021년, 자, 2022년, 자, 2023년, 자, 2024년까지 피해량. 그럼 16A, 자, 8A, 4A, 2A, A라고 하는 자, 그래서 어때까지? 자, 2014년 전체까지의 농작물 피해량은 자, 2010년까지 몇 배냐? 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자, 요거 전체에 뭘 구하다 합을 지금 현재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어차피 A부터 32A까지 그대로 있고 이게 말만 복잡한 건데 요거 있으니까 자, 요거 등비에서 혈압 이용하든 63A가 된다는 사실 아마 잘 알 거야. 64에서 1 뺀 거. 그럼 얘랑 더하면 166A. 자, 여기까지 더해주시면 전체 127A가 전체 피해량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말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니네가 아마 시간 되고 천천히 풀었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었을 거야. 자.